목이 뻣뻣하고 결려요. 근육 긴장과 신경 문제. 아침에 일어나서 고개를 돌리려는데 하고 비명이 나온 적 있으신가요? 마치 목에 쇠막대기라도 박힌 것처럼 뻣뻣하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기만 해도 찌릿찌릿한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그 아픔. 혹시 지금도 목을 만지작거리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 통증이 단순히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목 뻣뻣함과 결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목이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단순히 파스 하나 붙이면 해결될 줄 알았던 목 통증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고 심지어 어깨와 팔까지 저리기 시작하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목 통증의 진짜 원인부터 올바른 대처법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목 주변 통증. 단순 근육통 아닐 수 있어요.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목이 아프다고 해서 모두 같은 원인이 아닙니다. 67세 김모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처음엔 목만 조금 뻣뻣하다고 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그런데 3주가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목 통증이 어깨로 번지더니 급기야 오른팔이 저리기 시작한 거예요.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고 낮에는 팔에 힘이 없어서 수저를 제대로 들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경추 디스크 문제였던 거예요.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목 통증의 무서운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그 속에 숨어 있는 원인은 천차만별이거든요. 목 통증의 원인을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째, 근육과 인대의 문제.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담 걸렸다는 상태죠. 둘째, 목뼈 자체의 문제.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것들이에요. 셋째, 신경의 문제.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압박받거나 염증이 생긴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육이 아프면 자세가 틀어지고, 자세가 틀어지면 목뼈에 무리가 가고, 목뼈에 무리가 가면 신경이 압박받는 악순환이 시작되거든요. 72세 박모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목만 좀 뻣뻣한 줄 알았는데, 나중엔 온몸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목이 아프니까 어깨도 아프고, 어깨가 아프니까 등도 아프고, 마치 도미노처럼 쓰러지더라고요.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이니까요. 특히 주의해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목 통증과 함께 팔이나 손가락이 저린다면 이건 신경 압박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 목을 뒤로 젖히거나 특정 방향으로 돌릴 때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릿한 느낌이 든다면 이것도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 통증이 며칠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심해진다면 이때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해요. 특히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머리를 베개에 대고 누울 때 통증이 심해진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목 근육도 나이 들면 경직됩니다.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목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먼저 근육부터 살펴보죠. 목 주변에는 정말 많은 근육들이 있어요. 앞쪽의 목비근, 뒤쪽의 승모근, 그리고 목뼈를 직접 감싸고 있는 심층 근육들까지. 이 모든 근육들이 24시간 내내 우리의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의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40대부터 매년 약 1%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해요. 목 근육도 예외가 아니죠. 둘째,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나던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마치 말린 오징어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무리해도 쉽게 다치고 한 번 다치면 회복도 느려집니다. 셋째, 근육 사이사이의 결합 조직, 즉 근막도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요. 이게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75세 이모 할머니의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젊을 때는 밤새 뜨개질을 해도 목이 안 아팠는데 요즘은 TV 보면서 2시간만 같은 자세로 있어도 목이 뻣뻣해져요. 처음엔 게을러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근육 자체가 변한 거더라고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순 없죠. 나이가 들수록 목 근육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목 근육의 노화를 늦추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스트레칭이에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목 스트레칭을 해주면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둘째, 적절한 근력 운동입니다. 목 근육도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원칙이 적용돼요. 간단한 목 돌리기 운동이나 목을 천천히 앞뒤로 움직이는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근육의 70%는 물이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근육이 더 빨리 굳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게 되거든요. 하루 종일 어깨를 움츠리고 있으면 목 근육이 계속 수축 상태를 유지하게 돼서 더 빨리 굳어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같은 나이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목 통증을 더 자주 경험한다고 해요. 마음의 긴장이 몸의 긴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3. 자세 불균형과 근막 통증 증후군. 이제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적, 바로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목을 앞으로 쭉 빼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요즘 정말 흔한 게 거북목 증후군이에요. 목이 앞으로 쭉 빠져나가면서 마치 거북이 같은 모습이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보기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68세 최모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세요. 젊을 때부터 책상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은퇴 후에도 독서를 워낙 좋아하셔서 하루에 몇 시간씩 책을 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 뒤쪽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면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목만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 위쪽에도 딱딱한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눌러보면 콩알만 한 단단한 덩어리들이 여러 개 있었죠. 이게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의 증상이었어요. 근막 통증 증후군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이라는 막이 있어요. 이 근막이 스트레스나 잘못된 자세 때문에 긴장하고 수축하면서 딱딱한 띠나 매듭 같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점을 누르면 다른 부위까지 아픈 연관통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최 할아버지도 목 뒤쪽에 트리거 포인트를 누르면 머리 뒤쪽까지 지끈지끈 아팠다고 하셨어요. 심할 때는 눈 뒤쪽까지 아프고 심지어 어지럼증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은 특히 자세 불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목을 앞으로 빼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목 뒤쪽 근육들이 계속 늘어난 상태로 긴장하게 돼요. 마치 고무줄을 계속 당겨놓은 것과 같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목이 아프니까 목만 봐야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목 통증의 원인이 훨씬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어깨가 둥글게 말려 들어가는 라운드 숄더 자세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목도 앞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또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으면 균형을 맞추려고 목이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심지어 골반의 틀어짐도 목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된 사슬 같은 구조거든요. 한 곳이 틀어지면 다른 곳에서 보상하려고 하면서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는 거죠. 74세 정모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목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목만 보는 게 아니라 온몸의 자세를 다 체크하시더래요. 그리고는 할머니, 문제는 목이 아니라 골반에 있어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정 할머니는 오른쪽 골반이 왼쪽보다 높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척추가 S자 모양으로 휘어져 있었고, 이를 보상하려고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거죠. 목 통증의 진짜 원인은 골반에 있었던 셈이에요. 이처럼 자세 불균형은 단순히 한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전체적인 자세 교정이 필요한 거죠. 자세 불균형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벽에 등을 대고 서보세요. 머리 뒤쪽, 등, 엉덩이가 모두 벽에 닿아야 정상이에요. 만약 머리가 벽에서 떨어져 있다면 거북목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고, 등, 위쪽이 벽에서 떨어져 있다면 구부정한 자세일 가능성이 높아요. 4. 목 뻣뻣함, 스트레스와도 연관돼요.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원인, 바로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어요. 혹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움츠리게 되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투쟁 도피 반응이라는 걸 보여요.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근육을 긴장시키는 거죠. 특히 목과 어깨 근육이 가장 먼저 반응해요. 마치 거북이가 위험을 감지하면 목을 움츠리는 것처럼요.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스트레스가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가 계속되면서 목과 어깨의 근육도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65세 김모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보세요. 손자, 손녀들을 돌보게 되면서부터 목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하세요. 처음엔 아이들을 안아주고 업어주느라 생긴 통증인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도 목이 아픈 거예요. 알고 보니 아이들을 돌보는 스트레스 때문에 하루 종일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아이가 다칠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계속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무의식적으로 근육이 긴장되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더 뻣뻣했다고 하세요. 이런 스트레스성 목 통증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파요. 둘째,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심해요. 셋째, 마사지를 받으면 잠깐 좋아지지만 금세 다시 아파져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통증도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물리치료를 받아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스트레스와 목 통증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해요. 이 호르몬이 근육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근육이 더 딱딱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도 잘 못 자게 되죠. 깊은 잠을 못 자면 근육 회복이 제대로 안 되면서 목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72세 박모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몸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걱정을 줄이니까 목도 덜 아프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스트레스 관리가 목 통증 관리의 핵심 중 하나거든요. 스트레스성 목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물론 쉽지 않지만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둘째, 이완 기법을 배워보세요. 심호흡, 명상, 점진적 근육 이완법 같은 것들이 도움이 돼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돌핀을 분비시켜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을 잘 자야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상화되고 근육도 제대로 회복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때로는 마음속에 쌓인 걱정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목 근육의 긴장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5. 경추 신경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 이제 좀 더 심각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어요. 목 통증이 단순한 근육 문제를 넘어서서 신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 말이에요. 목뼈는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각 뼈 사이사이에서 신경이 나와요. 이 신경들이 팔과 손으로 가서 움직임과 감각을 담당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외상을 받으면 이 신경들이 압박받을 수 있어요. 70세 이모 할아버지의 무서운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목이 뻣뻣한 정도였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오른쪽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어깨도 늙었나 보다 하면서 또 참으셨어요. 그런데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오른팔이 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손가락 끝까지 찌릿찌릿한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고 낮에는 팔에 힘이 없어서 컵도 제대로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글씨를 쓰려고 해도 손에 힘이 없어서 펜을 떨어뜨리기 일쑤였죠. 결국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니 목뼈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질환이었죠. 이런 신경 압박은 정말 무서운 게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해서 대부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되죠. 신경 압박의 초기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목에서 시작해서 어깨, 팔로 이어지는 통증이 있어요. 이때 통증의 양상이 중요한데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릿한 느낌이나 칼로 베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특징이에요. 둘째, 팔이나 손가락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요. 특히 밤에 더 심해지고 특정 자세를 할 때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팔이나 손의 힘이 약해져요.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단추를 채우기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넷째, 목을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 팔까지 아픈 방사통이 나타나요. 이는 신경이 눌려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73세 정모 할머니는 이런 증상을 경험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목만 아팠는데 나중엔 팔까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목의 어떤 부분을 누르면 팔의 통증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신경 압박의 특징이에요. 압박받는 신경이 지배하는 모든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신경 압박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에는 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팔을 전혀 들 수 없거나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절대로 참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특히 다음과 같은 응급 신호들이 있으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팔이나 손에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일이 자주 생긴다면 이는 운동신경이 심하게 압박받고 있다는 신호예요. 또한 손가락 끝의 감각이 완전히 없어져서 뜨거운 것을 만져도 모르게 된다면 감각신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건 배뇨나 배변 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예요. 이는 척수 자체가 압박받고 있다는 신호로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대부분의 경추 신경 압박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수 있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수술 없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6. 눈귀턱 통증과 함께 온다면? 이제 정말 신기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목 통증이 눈, 귀, 턱의 통증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들으시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69세 최모 할머니의 특이한 사례를 들어보세요. 목이 아프면서 동시에 눈 뒤쪽이 지끈지끈 아팠어요. 처음엔 노안이 심해져서 그런가 싶어서 안과에 갔는데 눈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는 귀까지 아프기 시작했어요. 마치 귀 안쪽에서 누군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었죠. 이비인후과에 가봐도 역시 귀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턱까지 아프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씹을 때마다 턱 관절에서 딱딱 소리가 나면서 아픈 거예요. 이때서야 치과에 갔는데 치과 의사 선생님이 혹시 목도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알고 보니 이 모든 증상들이 목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목 위쪽, 특히 목뼈 1번과 2번 주변의 문제가 주변 신경들에 영향을 미쳐서 생긴 증상들이었던 거요. 이를 의학적으로는 상부경추 증후군이라고 해요. 목의 가장 위쪽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머리와 얼굴 부위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목뼈 1번과 2번 주변에는 정말 복잡한 신경망이 있어요. 3차 신경, 후두신경, 대후두신경 등 여러 신경들이 얽혀 있거든요.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이 신경들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특히 흥미로운 건 3차 신경이에요. 이 신경은 얼굴 전체의 감각을 담당하는데 목 위쪽의 신경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에 문제가 생기면 얼굴, 눈, 귀, 턱까지 아플 수 있는 거예요. 71세 박모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목이 아프면서 동시에 한쪽 눈이 무겁고 침침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쪽 귀에서 이명까지 들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여러 과를 전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목 문제 때문이었어요. 이런 증상들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한쪽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목의 왼쪽에 문제가 있으면 왼쪽 눈, 귀, 턱이 아프고 오른쪽에 문제가 있으면 오른쪽이 아픈 식이죠. 둘째, 목의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어요. 목을 특정 방향으로 돌리거나 젖힐 때 눈이나 귀의 증상이 더 심해진다면 목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셋째, 기존의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요. 눈 검사, 귀 검사, 턱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각 해당 과에서 먼저 검사를 받아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실제로 눈이나 귀, 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 과에서 검사해봐도 이상이 없다면 목 문제를 의심해봐야 해요.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목 통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상부경추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눈 관련 증상으로는 한쪽 눈의 무거움, 눈 뒤쪽 통증, 눈물이 나거나 반대로 눈이 마르는 증상, 눈꺼풀이 무겁거나 처지는 느낌 등이 있어요. 귀 관련 증상으로는 한쪽 귀의 먹먹함, 이명, 청력 저하, 귀 안쪽의 통증이나 압박감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턱 관련 증상으로는 턱 관절의 통증, 입을 벌릴 때 소리가 나거나 아픈 증상, 씹을 때 불편함, 턱의 근육 경직 등이 있어요.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신 74세의 김모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다 아픈가 보다 했는데 목 치료를 받고 나니까 눈도 편해지고 귀도 편해지더라고요. 몸이 정말 다 연결되어 있구나 싶었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니까요. 7. 찜질과 스트레칭의 올바른 방법. 이제 실제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목 통증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찜질과 스트레칭인데 잘못하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먼저 찜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목이 아프면 찜질하면 된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찜질에도 원칙이 있어요. 급성 통증, 즉 갑자기 심하게 아픈 경우에는 처음 48시간 동안은 찜질이 아니라 냉찜질을 해야 해요. 염증이 생긴 상태에서 뜨거운 찜질을 하면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66세 이모 할머니의 실수담을 들어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갑자기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아팠어요. 이른바 급성 사경이라는 상태였죠. 할머니는 평소 습관대로 바로 뜨거운 찜질팩을 목에 대셨어요. 그런데 찜질을 한 후에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목이 더 붓고 열감까지 생기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죠.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야 처음 48시간은 냉찜질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냉찜질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얼음을 수건에 싸서 15에서 20분 정도 아픈 부위에 대고 있으면 돼요. 너무 차가우면 동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수건에 싸서 사용하세요. 48시간이 지나고 급성 염증이 가라앉으면 그때부터 온찜질을 시작하면 돼요.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도와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온찜질도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너무 뜨겁지 않게 40에서 45도 정도의 적당한 온도로 15에서 20분 정도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72세 박모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찜질을 너무 뜨겁게 너무 오래 했더니 피부가 빨갛게 되면서 물집까지 생겼어요. 목 통증보다 화상이 더 아프더라고요. 찜질의 온도와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찜질을 할 때는 절대로 잠들면 안 돼요. 자는 동안 계속 찜질을 하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거든요. 이제 스트레칭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목 스트레칭도 잘못하면 오히려 더 다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천천히 부드럽게 해요. 목은 정말 섬세한 부위거든요. 급하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무리하게 당기면 오히려 근육이나 인대를 다칠 수 있어요. 기본적인 목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목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이때 어깨는 움직이지 않게 하고 목만 돌리는 거예요. 편안한 범위까지만 돌리고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 후 천천히 돌아오세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돼요. 다음은 목을 옆으로 기울이는 스트레칭이에요. 오른쪽 귀가 오른쪽 어깨에 가까워지도록 천천히 기울여 보세요. 이때도 무리하지 말고 편안한 범위까지만 기울이면 돼요. 목을 앞뒤로 움직이는 스트레칭도 있어요. 턱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서 목 뒤쪽 근육을 늘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혀서 목 앞쪽 근육을 늘려주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통증이 있을 때는 절대로 무리한 스트레칭을 하면 안 돼요. 특히 목을 돌릴 때 어지럽거나 팔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해야 해요. 75세 정모 할머니의 위험한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목이 뻣뻣해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더 많이 돌리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돌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럽고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나면서 쓰러질 뻔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 목을 과도하게 돌리면서 목 안의 혈관이 압박받아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거였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할 때는 다음 원칙들을 꼭 지켜주세요. 첫째, 절대로 급하게 하지 마세요. 모든 동작은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해요. 둘째, 통증이 심할 때는 스트레칭을 하지 마세요. 급성 통증이 있을 때 스트레칭을 하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셋째, 어지럽거나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는 목의 혈관이나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넷째, 스트레칭 후에 통증이 더 심해지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보세요. 올바른 스트레칭은 정말 도움이 돼요. 70세 김모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목 스트레칭을 하신 지 3개월 만에 목 통증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꾸준히 하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하루라도 안 하면 뭔가 불안해요. 스트레칭의 효과를 보려면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 하고 말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봐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8. 약물보다 중요한 근육 사용 습관.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많은 분들이 목이 아프면 진통제부터 찾으시는데 사실 약물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올바른 근육 사용 습관이에요. 약물은 분명히 도움이 돼요. 통증을 줄여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주죠. 하지만 약물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잘못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을 끊는 순간 다시 아파지거든요.
68세 최모 할머니의 사례를 보세요. 목 통증 때문에 몇 년 동안 진통제를 드시고 계셨어요. 약을 먹으면 잠깐 좋아지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아파지는 것의 반복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 약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뭘 바꿔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선생님의 권유로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꿔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진통제를 거의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목 통증이 좋아진 거예요. 그럼 어떤 습관들을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목의 중립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목의 중립 자세란 목이 앞으로 빠지지도 않고 뒤로 젖혀지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자세예요. 간단한 확인 방법이 있어요. 벽에 등을 대고 서보세요. 머리 뒤쪽이 벽에 자연스럽게 닿으면 중립 자세고, 머리가 벽에서 떨어져 있으면 목이 앞으로 빠진 거예요. 두 번째는 어깨의 위치예요. 어깨가 앞으로 말려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목도 앞으로 빠지게 돼요. 어깨를 뒤로 당기고 가슴을 펴는 자세를 의식적으로 유지해 보세요. 세 번째는 턱의 위치예요. 턱을 앞으로 내밀지 말고 살짝 당겨서 이중턱을 만드는 느낌으로 유지하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이게 목에 가장 부담이 적은 자세예요.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게 처음엔 정말 어려워요. 71세 박모 할아버지는 몇십 년 동안 나쁜 자세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꾸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하려고 해도 10분도 안 되어서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가더라고요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분명히 바뀔 수 있어요. 습관을 바꾸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알람을 설정하세요. 1시간마다 알람이 울리면 그때마다 자세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둘째, 거울을 활용하세요. 자주 보는 곳에 작은 거울을 두고 거울을 볼 때마다 자세를 확인해 보세요. 셋째,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세가 나빠졌을 때 가족이 알려주도록 부탁해 보세요. 또 다른 중요한 습관은 규칙적인 휴식이에요. 같은 자세로 오래 있으면 어떤 자세든 근육이 굳어져요. 30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바꾸거나 간단한 목 운동을 해주세요. 독서를 좋아하시는 74세 김모 할머니는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책을 읽을 때 30분마다 타이머를 맞춰놨어요. 타이머가 울리면 책을 내려놓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죠.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베개의 높이도 정말 중요해요.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밤새 목이 구부정한 자세로 있게 되고, 너무 낮은 베개를 사용하면 목이 뒤로 젖혀진 상태로 있게 돼요. 적절한 베개 높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좋아요. 베개를 바꾼 후 아침에 목이 더 편하다면 적절한 높이고, 더 뻣뻣하다면 높이를 조절해 봐야 해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근육 사용 습관의 일부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하루 중간중간에 깊게 숨을 쉬면서 의식적으로 어깨에 힘을 빼보세요. 이런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 70세 이모 할아버지는 약 없이도 목 통증이 거의 없어졌어요. 물론 가끔 아프긴 하지만 예전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에요. 뭔가 내 몸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뿌듯함도 있고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목 뻣뻣함과 결림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단순한 목 통증이겠지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목 통증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게 되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목 통증은 단순한 근육통일 수도 있지만 디스크 문제나 신경 압박, 심지어는 스트레스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눈, 귀, 턱의 통증과도 연관되어 있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목 통증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떤 과에 가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진료가 필요할 때, 마지막으로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보세요. 첫째, 목 통증과 함께 팔이나 손가락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때예요. 이는 신경 압박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둘째, 팔이나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을 때예요.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단추를 채우기 어려워진다면 즉시 병원에 가보세요. 셋째, 목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될 때예요. 단순한 근육통이라면 보통 1에서 2주 내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넷째, 밤에 통증이 더 심해져서 잠을 설칠 때예요. 이는 염증이나 신경 압박이 심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다섯째, 목을 움직일 때 어지럽거나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날 때예요. 이는 목 안의 혈관이나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과에 가야 할까요?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면, 즉 팔이나 손의 저림, 힘 빠짐, 감각 이상이 있다면 신경과에 가보세요. 신경과에서는 신경전도 검사,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해 신경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요. 목뼈 자체의 문제나 디스크 문제가 의심된다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가보세요. MRI나 CT 검사를 통해 뼈와 디스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근육이나 인대의 문제, 자세 교정,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면 재활의학과를 추천해요. 재활의학과에서는 다양한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떤 과에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 재활의학과에 가보세요. 재활의학과에서 기본적인 진료를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다른 과로 의뢰해 주실 거예요. 73세 정모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처음엔 어떤 과에 가야 할지 몰라서 고민했는데 재활의학과에 갔더니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검사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병원에 갈 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준비해 가시면 도움이 돼요. 첫째,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떨 때 더 아픈지, 어떨 때 덜 아픈지 등을 메모해 가세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돼요. 둘째,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 목록을 가져가세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셋째, 과거에 목이나 어깨에 다친 적이 있다면 그 내용도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병원에서 받는 치료와 함께 집에서의 자가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의사 선생님의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본인이 꾸준히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지 뭐라고 포기하시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80세가 넘으신 분들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목 통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78세 김모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나이 탓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관리를 안 했던 거더라고요. 이제는 매일 스트레칭하고 자세도 신경 쓰고 스트레스도 줄이려고 노력하니까 목이 정말 편해졌어요. 나이는 핑계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목 통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꾸준한 관리와 인내심이 필요해요. 하지만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목 통증을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목과 어깨를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